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이 난 얘기인데 지금 그 최근 대구에서 그 모스크가 세워지면서 지금 이 모스크를 주민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서명까지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무슬림들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그 99%에 가까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왜 저들이 반대를 하냐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동일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어떤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서 전략기지로 사용된다면야 예민한 부분이지만 저들도 무슬림으로서 이 땅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지켜나가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라면 모스크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해야 된다고. 네. 아니 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존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 인천공항에 무슬림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배려로 한 건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무슬림들이 있다. 우리가 돈을 내서 뭐 사원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원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 요런 이제 요 토픽은 또 나중에 한번 또 심층적으로 나눠야 될 만한 중요한 또 건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좀 벗어나서 다시 한번 아프간 사태로 다시 돌아오면은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문화와 그들의 사회를 너무 우리가 모름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번에 들어오는 아프간 사람들을 이제 계기로 우리가 조금 몰랐던 아니면 한국 교회가 좀 알아야 되는 우리랑 이질적인 아프가니스탄의 그 문화나 사회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장 선교사님. 먼저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다면은 뭐에 대한 거를 이제 난민에 대한 이제 이 정착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 세계에 지금 8천만의 난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리서치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은 2050년에는 난민이 12억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 아까 이제 이호택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난민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난민 1세대에서는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난민들한테서 발생하는 범죄가 거의가 난민 2세대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 1세대에서 발생을 안 하고 2세대에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 손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가 이 사회에서 받았던 천대, 이런 거에서 대한 어떤 그 분립된, 그런 고립된,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이제 범죄성으로 발전한다라는 연구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세대를 맞이하는 그 방법이 상당히 저희들이 좀 그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이웃으로서의 포용을 못한다면은 저희는 그 2세대를 통해서 범죄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릴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에이펜이라는 이제 그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에이펜이라는 곳이 아랍, 페르시아, 유럽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 네트워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에이펜의 특별 강사로서 모셔온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 모르지만 라자라는 파키스탄 사람과 또 그 유스프라는 그 저 이집트 사람이죠. 네. 또 태어나기 뭐 모로코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라자 같은 경우는 이슬람 그 안에서 계급이 하피지입니다. 하피지라는 것은 그 목사, 그 물라보다 한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개종하기 이전의 포지션이. 네.
그 하피즈라는 것이 뭐냐면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자한테 주는 계급입니다. 이 하피즈가. 대단하네요. 그런 사람이 지금 기독교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최일선에서. 유스프라는 사람은 무티프입니다. 무티프는 또 이 하피즈보다 더 높은 계급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기경이라고 해야 되고, 이 사람은 프랑스의 그 사르코지 대통령의 종교 자문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한번 물려보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미이던 외국에 있는 사람,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또 아랍이랑 페르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언어적으로도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육이란 부분은 그렇죠. 상당하게 세밀하게 그 영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언어를 구사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A편에서는 전부터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이주민이 이주민에게, 난민이 난민에게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다녔는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파송한 선교사가 해야 된다, 한국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박스권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국제적으로 이런 눈을 크게 뜨고서 그 현지인 교회가 또 그 현지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뒤에서 조금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저희들이 되게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또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을 좀 이해한다는 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더 아프간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혹은 또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간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혹시 이분들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어전 좀 특이한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수 선교사님. 어느 나라의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어떤 그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갔을 때 느꼈던 부분들은 그 나라의 일단은 이제 나라 명칭부터가 좀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변국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다 이게 다 민족별로 나눠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사는 땅, 누구 민족이 사는 땅인데, 아프간만 그 민족의 명칭을 안 땄거든요. 그 나라에 가장 많은 민족이 파슈툰족인데, 그러면 당연하게 거기가 파슈툰스탄이 되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쪽에는 그 발루치족들이 있어요. 그 발루치스탄이 있는데, 이런 민족별 분류가 안 된 많은 민족이 모여 있는 좀 혼잡한 형태, 그런 지역적 혼잡이 있고요. 또 종교적 혼잡도 엄청납니다. 한때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헤라트 지역, 서쪽의 헤라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천주교 그 대교구가 있었던 동방교회 그런 그 아주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고, 그 헤라트가 포함되어 있는 주를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인질이라고 불렀어요. 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풍성했던 나라고, 또 한때는 또 바미안 쪽으로, 또 북쪽의 바미안 쪽을 가면은 그 불교가 풍성해서 그 전에 탈리반들이 그 바미안에 있는 불상을 폭파시키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죠. 크게 해토크게 났었었죠. 또 그 옆에 보면 발크라는 곳이 있는데, 발크라는 곳은 조로아스터교의 발원지입니다. 그 조로아스터가 아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생겼던 곳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혼잡하고
이 인종적으로도 혼잡하고 또 지역적도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본다 그런다면은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의 땅의 절반이 아프가니스탄 땅입니다. 원래가. 근데 이게 이제 듀랜드 라인으로 이어져 갖고서 그것이 다시 이제 국경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파키스탄이 그 땅을 다 점유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슈툰족이 이제 절반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쪽에 한 1,500만이 살고 파키스탄 쪽에는 한 4,200만이 사는 이렇게 지금 잘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지역적, 영적 뭐 여러 부분적으로 많이 혼잡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징을 본다고 그런다면 이제 특징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반세기 가까이 46년간 총소리를 듣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죠? 러시아 내전, 러시아 전까지 다 따지면 46년간 계속 총소리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그러한 모습은 아마도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렵고 긴장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살았던 사람들이군요. 카불에서 제가 느낀 건데 자동차가 이렇게 좀 오래된 자동차가 가다 보면은 그 머플러에서 빵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죠. 예.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쳐다보는데 총소리로 하는구나. 쳐다보는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렸더라고요. 폭탄 소리. 그러니까 벌써 이게 긴장도가 서로 다르고 사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억눌린 감정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줘야지 이것을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들은 이렇다. 이들은 뭐 좀 산업다. 이들은 뭐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먼저 그들에게 어떠한 단어로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조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 중요한 점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제 아프간 정부군이 너무 무능해서 탈레반한테 무너졌다. 그 말이 팩트인 건 맞아요, 분명히. 그러나 그 다양한 그 인종 분포, 종교 분포를 생각하면 가령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몽골족의 후손들인 그 하자르족. 그 하조르란 말이 천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몽고군이 들어오던 도시들마다 군인 1,000명을 남겨놓고 떠나고 했는데 그 1,000명이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몽고족 얼굴을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근데 이 사람들은 시아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파슈투는 수니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수니파인데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시아파 소수의 같은 무슬림인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종도 다른데다가 같은 무슬림인데도 종교가 서로 다르니까 종파가 다르니까 거기에서 서로 화합해서 정부를 만들고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종족들이 다르고 한 50개 이상의 부족들이 그 속에 섞여 살죠.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군요. 제가 55개 언어가 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애초부터 열강들이 영국 시절에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중간에 놓고 영국은 치고 올라가지 않고 러시아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협상을 맺으면서 국경을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의 파슈툰이 4,200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는 1,500만이 있고. 그러니까 저 파슈툰들이 파키스탄에 쉽게 넘어오는 이유가 같은 종족, 같은 언어를 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족이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직이나 다른 사람들은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데 국경이 잘못 그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많고 서로 무시하고 파슈툰들의 꿈은 파슈툰족으로만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늘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탈레반 핵심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족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민족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아마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도 조금 한마디로 뭐 부패했다, 한마디로 무능하다, 왜 단합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